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유정입니다. 여러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 계속해서 JP모건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있었죠. 이번 행사는요, 단순히 바이오 분위기를 어떤지 보자라는 자리가 아니라요, 앞으로 2, 3년 동안 돈이 어디로 이동할지를 가늠하는 자리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번 개막 연설에서 JP모건이 아주 노골적으로 언급한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AI와 특허 만료, 그리고 그로 인한 M&A 가속화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특허 만료는요, 단순한 리스크 요인이 아니라요, 빅파마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압박에 가깝습니다. 왜 이 키워드 하나로 M&A 얘기까지 같이 나오는지 그 이유를 먼저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특허 만료 얘기부터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파마 입장에서 특허 만료는요,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의 현금 흐름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이벤트인데요. 예를 들어 연매출 수조 원을 만들어주던 블록버스터 약물이 특허가 만료되는 순간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가 들어오면서 매출이 1년에서 2년 안에 반토막, 많게는 70에서 80%까지도 빠집니다. 그래서 빅파마들은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항상 특허 만료 3년에서 5년 전부터 준비를 하는 거죠. 문제는 지금입니다. 이번 JP모건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는요, 이번 특허 만료 물결은 규모가 다르다는 건데요. 기존보다 만료되는 블록버스터 숫자가 많고 내부 파이프라인만으로는 이 공백을 채우기가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선택지는 하나로 좁혀지죠. 외부에서 이미 검증된 기술을 사오거나 함께 개발하는 것. 이게 바로 올해 JP모건이 기술 이전, 라이선스인, M&A의 해라고 불리는 이유죠. 이 지점에서 JP모건의 성격을 다시 봐야 합니다. JP모건은 학회처럼 데이터만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경진대회 같은 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누가 얼마나 현실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이미 한 번 이상 글로벌 검증을 받았는지, 그리고 당장 협상이 가능한 단계인지 이걸 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서도 1대1 미팅이 10,000건 이상 잡혔고요. 실제로 행사 기간 중에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도 매년 반복됩니다. 이 말은 곧 아직 설명만 필요한 회사라기보다는 이미 설명이 끝난 회사가 유리하다는 뜻이죠. 여기서 ABL 바이오를 보면요, 포지션이 꽤 명확합니다. ABL 바이오는 단순히 이중항체를 연구하는 회사가 아니라요, 플랫폼을 수출해본 경험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랩바디 플랫폼은 이미 글로벌 빅파마와의 계약을 통해서 한 차례 이상 검증을 받았고요. 이 회사 기술이 실제로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JP모건에서 빅파마들이 찾는 건 실험실 단계 아이디어가 아니라요, 이미 구조가 설명된 플랫폼과 그리고 자기들 파이프라인에 바로 얹을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 기준으로 보면 ABL 바이오는 기대주라기보다는 이 검토 대상에 더 가까운 회사인 거죠. JP모건은 계약이 바로 발표되는 자리라기보다는요, 이후에 몇 개월에 걸쳐서 이어질 협업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ABL 바이오 역시요, 작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에 접촉이 시작됐고, 약 3개월 뒤에 GSK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었는데요. 이 패턴을 보면 JP모건은 결과 발표보다는 결과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에 더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요, 영상 하나 보고 끝내기보다는 중간중간 나오는 정보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보느냐가 훨씬 중요해지는데요. 임상 데이터 하나, 글로벌 파트너의 코멘트 한 줄, 컨퍼런스 이후 미팅 분위기 같은 것들은 꼭 장 중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장 시작 전이나 장 마감 이후에 전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는 그때입니다. 뉴스는 짧게 나오는데 이게 좋은 건지 애매한 건지 아니면 또 굳이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건지 혼자 판단하기가 쉽지 않단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바이오 이벤트 구간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요, 장 시작 전이나 장이 끝난 이후에도 바로바로 문자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지, 지금 당장 대응이 필요한지 아니면 지켜보는 구간인지 이런 간단한 코멘트들까지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JP모건은 항상 개별 기업 얘기와 함께 산업 전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같이 보여주는 자리인데요. 이번 행사에서 그 방향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사례가요, 바로 일라이릴리와 엔비디아의 AI 신약 공동연구소 설립 발표였습니다. 이 뉴스의 핵심은 빅파마들이 이제 신약 개발 방식을 구조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건데요. AI를 단순히 속도 빠르게 해주는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요, 후보물질 설계, 항체 구조 최적화, 실패 확률이 높은 실험을 사전에 걸러내는 단계까지 신약 개발 전반에 AI를 내재화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AI는 아무 때서나 잘 작동하는 기술은 아니고요. 플랫폼 구조가 정형화돼 있고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쌓일수록 효과가 커지는 방식입니다. 항체, 특히 이중항체는 구조는 복잡하지만 설계 방식이 반복되고 또 데이터가 누적될수록 고도화가 가능한 영역이죠. 그래서 AI를 직접 쓰는 주체는 빅팜하지만 AI가 적용되기 쉬운 영역은 항체 플랫폼 기업들이 위치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ABL 바이오와 AI 관련 직접적인 협업 뉴스가 나온 건 아니지만요. 산업 구조 변화의 방향성 측면에서는 불리한 위치에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JP모건은요, 바이오 섹터가 다시 뜰지 말지를 보는 행사가 아니라요. 누가 다음 사이클에서 실제로 선택받을지를 가르는 자리입니다. 이 특허 만료로 조급해진 빅파마 내부 개발 한계를 인정하는 분위기, AI를 결합한 신약 개발 구조 전환, 그리고 검증된 플랫폼을 찾는 흐름, 이 모든 조건이 ABL 바이오가 서 있는 위치와 겹칩니다. 물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계약 뉴스가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는 건 아닙니다. 이 회사는요, 뉴스가 먼저 나오고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요, 판이 먼저 깔리고 나중에 결과가 드러나는 종목에 가깝습니다. 결국 이번 JP모건은 끝이 아니라 우리 ABL 바이오에게는 다시 한번 선택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추가 계약이 이어지는지, 이 흐름이 실제 숫자로 나타나는지를 제가 계속해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